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과서 173쪽입니다. 173쪽부터 176쪽까지 내용으로 이제 공의주제 3차 시수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봐주세요. 1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국내외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연해주에서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3월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세워졌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의 이제 한성정부가 이제 1919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이들 임시정부들이 이제 통합운동을 시작하였고요. 그 결과 이제 1919년 9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임이 되었는데요. 이동희는 이제 173쪽 아래에 잠깐 자료가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한인사회당을 조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둔 것은 서구 열강의 조기 지역이 이 상하이에 많았기 때문에 외교활동을 펴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각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과도 연락이 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2번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3.1 운동에서 터져나온 민족의 열망으로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에는 이제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가진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족주의 계열뿐만이 아니라 이동희 등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 인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이것은 이제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첫걸음을 내딛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과 행정기관인 국무원과 이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173쪽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 다음 밑줄 쳐주세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밑줄 쳐주세요.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할 통일된 민족대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 결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법통 계승을 천명하였는데요. 이것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출범이 우리 역사의 근대 국가 출발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첫 신년 축하 기념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에
독립된 임시정부라는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도로 정리하시면 공부하기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동그라미 쳐주세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바로 대한국민의회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3월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정부 형태로 개편하여 이제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상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1919년 4월에 상하이에서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중국 관내와 만주, 미주,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하여 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경성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국내 경성 수도 이제 한성에서는 바로 한성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1919년 4월에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서 한성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운동 결과 탄생하였고요. 1919년 9월에 세계 임시정부가 통합한 결과 이제 생겼고요.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이동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시민증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인사였던 이동희에 관련된 자료는 아까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세요. 이제 3번 내용인데요. 비밀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라 안팎의 항일 세력과 원활한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비밀 조직 두 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통부와 교통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독립운동 자금 확보와 이제 원활한 연락망 구축을 위해 설치했던 비밀 조직은 연통부와 교통국입니다. 연통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부는 재정을 확보하고 이제 제정되는 법령이나 공문 등을 국내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국은 이제 통신기관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인 교통국은 정보 수집과 분석,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을 관장하였는데요. 특히 이륙양행에 근거를 둔 안동 또는 단둥 교통국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륙양행은요,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루이스 쇼가 단둥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이 조지 루이스 쇼는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아일랜드의 처지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거두었는데요. 여기서 의연금이란 자선이나 공익을 위해서 내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된 자료가 174쪽 왼쪽에 나와 있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보시면 연통부의 조직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연통부는 서울의 총판, 도에는 독판을 두고 그 아래 군감, 면감 등을 두어서 활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 자료는 중국과 미주 지역에서 발행된 바로 독립공채 사진 자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통부와 교통국은 일제의 탄압으로 이제 1921년과 22년경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174쪽 이제 외교 활동에 주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봐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열강으로부터 임시정부 승인을 받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교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이제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였던 김규식을 이제 파견하였는데요. 그 김규식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 이제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이제 임명해서 이제 대표로 이제 보내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고요.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이제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선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승만이 이제 파리 강화회의 때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이제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의 이제 무장 투쟁론자들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거세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임시정부의 이제 외교 노력의 결과 이제 순원을 수반으로 한 이제 중국 이제 순원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 영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독립 여론을 환기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초대 국무총리였던 사회주의 계열 인사였던 이동희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174쪽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 앞줄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3.1운동 전에 이제 신한청년단 대표로 이미 이제 파리에 파견되어 있던 김규식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이제 임명하여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도 활동을 이제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잠깐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이 김규식 선생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잘했겠죠? 그래서 국제 정세에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지내기도 했고요. 이제 우파지만 중도 우파예요. 그래서 우익이지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 1948년에 있었던 남북협상에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제 북한에 가는 분입니다. 이제 교과서 174쪽 아래에 나와 있는 자료 속 지식백과 임시정부 수립의 신호탄 대동단결의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료를 봐주세요. 첫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융희 황제 순종이 자 3보 이제 영토 인민 주권이라는 3보를 포기한 경술련 즉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이제 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이제 그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자 그다음 밑줄 쳐주세요.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자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밑줄 쳐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로서부터 밑줄 쳐주세요.
고로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거기까지 밑줄 쳐주세요. 오른쪽을 봐주시면 이제 1917년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신채호, 조소왕, 신규식, 박은식 등과 같은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이 바로 대동단결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순종이 주권을 포기한 순간 한국의 주권은 이제 일제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2천만 동포에게 귀속되었다고 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이는 거기서도 밑줄 쳐주세요. 이는 임시정부 수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대한제국의 영토 인민 주권을 계승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조소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동단결의 선언 문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에서 이제 국민 주권서를 이제 제창하고 있고요. 대한제국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상속할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75쪽 무장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봐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물론 여기에 만주 지역에 이제 무장투쟁 세력도 다수 참여하였기 때문에 물론 외교활동에 비중을 두었지만 독립전쟁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남만주에 이제 군무부의 직할 부대인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등을 두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등과 같은 독립군을 바로 군무부 산하로 편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대의 임시정부와 충칭 시대의 임시정부를 각각 나누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임시정부가 나중에 일본군에게 쫓겨서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김구를 주석으로 뽑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 이제 사령관에는 바로 지청천 장군이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외 동포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제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두고 이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 오른쪽 175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군무부 포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1의 근무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국무총장 노백린의 명의로 군인 양성과 군대 편성을 위해 국민 남녀의 동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75쪽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봐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일제의 교통국과 이제 연통부 조직이 발각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서 이제 보았듯이 이승만이 파리 강화회의 때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한국을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줄 것을 청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졌고요.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이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러한 이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1923년에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1923년에 열렸던 이 국민대표 회의에는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제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국민대표 회의 개최를 반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임시정부의 진로 문제를 두고 이제 안창호를 이제 대표로 하는 개조파와 신채호를 대표로 하는 창조파가 대립하는 바람에 이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개조파와 창조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조파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조파는 현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선하여, 자, 그래서 개선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고칠 개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제 현재를 유지한 채 이제 고쳐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이제 맡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바로 개조파입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제 나쁜 점을 개선해서 고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창조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과 위치를 부정하면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조직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즉,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자, 새로운 것을,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자, 만들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조파였던 안창호 선생님은 현재 임시정부 조직과 체제를 개선하면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요. 창조파였던 신채호 선생님은 외교 독립운동에 치우쳐 있는 현재 임시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만주 연해지로 가서 좀 더 강력한 무장투쟁을 이제 펼칠 새로운 민족대표 기구를 수립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임시정부 옹호파였던 김구 선생님은 국민대표회의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 현상 유지를 내세우면서 국민대표회의에 불참하였다고 합니다. 175쪽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에 열렸던 국민대표회의가 결국 결렬된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는 한동안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에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승만이 미주 지역의 독립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임시정부는 이승만 탄핵 이후에 이제 2차, 3차 개헌을 통해서 바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동영과 김구 등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한편 김구 선생님은 이제 1931년 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제 항일 독립 투쟁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1931년에 조직된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소속되었던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가 1932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932년에 일어난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5쪽 맨 아래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과 2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자료 1은 이제 1897년에 수립되었던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1조 읽어보시고요. 2조에 보시면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라고 했죠. 모든 권한을 이제 황제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조 보시면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황제가 이제 다 이제 한다라는 얘기죠. 즉 대한제국이 전제 이제
군주 국가로서 황제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료 2는 1919년에 이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내용인데요. 제 1조 보시면 이제 네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안에 있는 가에 들어갈 알맞은 정치 체제를 써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답은 민주공화제입니다. 민주공화제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1조 읽어보겠습니다. 제 1조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19년 4월이니까 이제 상하이에서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임시정부가 통합운동을 이제 벌여서 그 결과로 탄생한 1919년 9월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읽어보시고요. 2조 밑줄 쳐주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의 제함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제 똑같이 민주공화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2는 이제 자료 1에서 확인했던 이제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에서 이제 자료 2로 보시면 이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이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국민 국가 수립운동의 첫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6쪽에 이제 주제탐구라고 해서 3.1운동 이후 항일민족운동의 방향이라는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1번, 이것은 영상 자료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1번, 다양하게 펼쳐진 항일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177쪽부터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 03에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장투쟁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1920, 30년대 만주에서 이제 펼쳐진 독립군 무장 독립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있어서 이제 조선혁명군과 이제 한국 독립군의 이제 뭐 여러 전투들, 영릉가 전투라든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활동은 우리가 아까 이제 확인했듯이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 외교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열투쟁으로는 강우규 선생님을 시작으로 하는 의열단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가 1920년대에 이제 전개되었던 이제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밀립 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 운동과 함께 이제 농촌 계몽 운동으로서 이제 조선일보의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이라든가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농민운동인 이제 소작쟁이, 즉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노동쟁이로는 이제 1929년에 이제 있었던 원산 총파업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운동, 학생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926년에 이제 있었던 학생들의 항일투쟁으로서 60만세 운동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9년에 있었던 이제 광주 학생 3.1운동은 민족운동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외쳤고 한국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였지요.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아울러 3.1운동에서 발현된 민족주체의식은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 항일투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 항일민족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을까요? 나라 밖에서는 독립군의 무장투쟁이 치열하였고 열강을 향한 외교 활동도 전개되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민족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기르려는 실력 양성운동과 청년 학생운동, 농민 노동운동 등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었지요. 개인적 무력으로 일제에게 타격을 가하는 의열투쟁도 활발하였습니다. 삼일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하면서 항일민족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전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공통적 목표, 민족 해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은 사유재산 제도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 농민 계급의 해방을 추구하였습니다. 사회주의자에게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죠. 이러한 까닭에 사회주의 운동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 자본가가 중심이 된 민족주의 운동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민족운동의 전선을 하나로 통일하여 항일투쟁에 힘을 모으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